키워드가 이제 팀워크입니다. 가장 핵심 키워드가. 사실 팀워크라는 것을 몰라서 그 의미를 모르거나 중요성 몰라서 이 자리에 계시면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팀워크 중요하죠? 다 100번 예스예요. 어떻게 합니까? 단합대회하고 회식하고 막 그런 식으로 흔히 우리가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저한테 강의 듣지 않았던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 주제를 가지고 한 30년 넘게 기업체 가서도 학교에서도 또 여러분 같은 분이 많이 오신 AMP는 많이 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팀워크가 뭐지? 팀워크를 증진하는 방법이 뭐지? 했을 때 좀 새로운 것을 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팀워크와 그러니까 팀워크 자체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퍼포먼스 증진입니다. 그죠? 그 퍼포먼스의 의미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 각자 조직에서요. 학교에서도 퍼포먼스 있고 군대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닙니까? 성과, 조직의 부서의 성과 증진 위해서 팀워크가 필요하다. 그 팀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증진하느냐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이다. 자, 밑에 영어를 한번 보세요. 자, 벨빈 인터플레이스. 이거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고 오늘의 사실 구체적인 키워드의 핵심 키워드는 팀 롤 밸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팀 역할 균형. 그거의 의미가 뭐지? 단지 미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측정하지? 어떻게 증진하지? 전 평소 학생들한테 제가 만든 그 표현이 3M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그 회사가 아니라 M으로 시작하는 세 개입니다. Meaning, Measurement, Method. 단지 어떤 개념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측정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하고 있지? 그걸 증진하기 위한 방법 뭐지? 시간이 짧지만 이제 말이 점점 빨라질 겁니다. 예, 짧지만 팀 역할 균형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각 부서의 개인이 아닙니다. 부서의 팀 그 역할 균형을 이렇게 측정합니다. 미흡하면 이렇게 증진합니다. 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가면은 구체적인 측정, 진단지, 설문지가 측정하는 방법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게임 중에 하나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걸 영어로 옛날 미국에서 강의할 때 From Pyramid to Circle 이렇게 했어요.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로. 여러분이면 벌써 개념이 팍 오는 분들입니다. 이미 우리네 조직이 상당 부분 동그라미로 가 있어요.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로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고 그렸던 것은 미국에서 선생할 때입니다. 한참 전이에요. 예, 지난 세기입니다. 이미 2025년 벌써 한 5년 6년 전부터 제가 오른쪽에다가 학생들한테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립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실선이죠. 요즘 제가 동그라미를 점선으로 그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DAO 벌써 감이 오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옛날식으로 한 25년 전, 30년 전 식으로 왼쪽 위에 그림을 설명드립니다. 영어로 말할 때 from control to commitment라고 우리말로 말할 때 그야말로 통제 중심에서 자율과 몰입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은 우리가 지난 세기 조직 그러면 삼각형으로 그렸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조직을 후배들에 설명하면서 조직이란 이런 거야 삼각형으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물론 속으로는 아직 그런 생각하면서도 그런 말을 후배들한테 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지난 세기에서 왔다 이럴 겁니다. 조직이란 물론 삼각형이라는 것이 옛날 개념이 뭡니까? 밑에 위로 올라가면서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삼각형이지만 굉장히 하이라키컬한 위계를 중요하는 조직. 그래서 윗사람이 알고 윗사람이 명을 내리면 아랫사람이 듣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통제 중심으로 움직일 때 퍼포먼스 는다라는 그야말로 관료제적 사고라는 거 이미 여러분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조직을 인식하고 리드한다 그러면 성과 안 납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비록 명이 없더라도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 일에 몰입해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율과 몰입, 이런 이야기를 우리네 그룹사들이 벌써 지난 세기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왼쪽은 자리 중심입니다. 포지션. 우리가 처음 명함을 교환하면 어느 회사에 계신 분이지? 뭐 상무님인가 전무님인가? 그 어떤 자리, 포지션 가지고 그분이 그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식하려는 게 우리의 버릇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용어도 잘 안 쓰죠. 그죠? 자, 오른쪽은 롤입니다. 역할 중심.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조직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바탕으로. 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쭉 압니다. 자, 오른쪽, 잠깐만, 오른쪽에 동그라미인데 그건 점선이다.
그는 벌써 뭡니까? 예, 뭐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그건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자 지난 세기 후반에 인사관리의 키워드가 CBHR입니다. Competence 또는 Competency 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우리가 뭐 연봉제, 뭐 역량, KPI 지난 세기 이야기했죠. 그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21세기 초반 또는 뭐 약간 초중반 현재 Role 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이런 흐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짜 제대로 가서 성과 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팀워크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가 오늘의 할 이슈입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팀워크 증진, 조직 활성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벌써 한 3년 전부터 창조 경영, 다양성, 다이버시티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 굉장히 편해요. 한국 분들 앞에서 한국말만 하니까 얼마나 굉장히 강의가 편한지 몰라요. 근데 서울에서도 영어로 사실 이야기를 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가서 또 능력도 많이 있습니다. 가면은 뭐 국적도 굉장히 다양해요. 예. 자, 다양성을 진정한 창조 경영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활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숱하게 한 20년간 해왔습니다. 말은 좋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구체적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BTI라는 거 아시죠? 요즘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가끔 이제 예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능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자기도 뭐 65세 이렇게 된 그 할머니인데도 뭐 20대들이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저거 안 보면 안 되나? 안 돼요. 그럼 전 이제 자리를 떠나죠. 근데 20대들이 좋아하는 소위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예능을 보면은 그들이 만났을 때 아, MBTI가 뭐예요? 이렇게 서로 너무나 그게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럼 MBTI가 뭐다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조직에서 뭐 직급이 뭐예요가 아니고 MBTI가 뭐예요? 이런 데 하는데 너무 우리 그 미디어에서 그게 많이 퍼졌어요. 저는 이제 조직을 하기 위해서 심리학도 기초를 했고 저거 아닌데 과해요. 자, 쉽게 적어놓은 대로 우리 성격대로만 행동합니까? 아니죠. 젊었을 때 여자 남자 만나고 양쪽에 만날 때는 그 사람 성격이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성격대로만 행동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진짜 사람이 퍼포먼스 내기 위해서 팀워크 증진하기 위해서 발휘하는 역할의 내용 이런 걸로 주제가 좀 들어갑니다. 흑백이기 때문에 그 닭다리 옛날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쓴 논문의 한 그림입니다. 그림이고요. 옛날 거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 그래 옛날 거 아니죠, 그죠? 자, 이 논문의 데이터는 100% 한국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팀, 부서입니다.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팀의 종합된 좀 약간 학술적인 용어로 팀 에피커시 그렇지만 뭐 팀 컴피텐스를 할 수 있고 팀 케이퍼빌리티를 할 수도 있고 팀 어빌리티를 좋습니다. 우리말로 팀의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팀의 능력이 늘어나면서 팀의 성과는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예스겠죠. 그죠? 한 개인의 능력이 높으면 그 개인의 성과가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이미 이 연구 나오기 전에 개인의 능력이 올라가면서 개인의 성과가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리니어하게 올라가느냐? 그거 아니다. 어느 정도 가다 꺾인다. 이런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을 집단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서에 팀의 능력이 올라가면서 팀의 성과가 올라가겠지만 이것 또한 가다 꺾이지 않을까? 제 경험으로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이상의 과한 걸 가졌을 때 좀 꺾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가지고 합니다. 사실은 있는 것도 다 말씀드리면요. 현대 자동차 그룹의 데이터 가지고 해봤고 LG, 자 여기 보세요. 다 올라가다가 다 꺾입니다. 그 회사에 뭐 영업이든 생산이든 관리든 다 포함해서 회사 협력해서 했던 그런 건데 자 꺾이는데 우리 관심은요. 꺾여도 우리 목표는 팀의 성과를 부성과를 최대한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선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평균적인 그 응집성, 코헤션, 서로 함께 끈끈하게 잘 뭉치는 이걸 보통 과거 개념으로 팀워크라고 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우린 하나야 하고서
영어로 이제 그 팀워크라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팀 코헤션, 끈끈함 정도. 자, 부서 팀 응집성이 전체의 평균 정도일 경우고, 이거는 팀 응집성이 뭡니까? 평균보다가 높은 경우, 실선은 평균보다 높은 경우고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평균 정도의 팀워크를 가졌을 경우하고 평균보다 낮은 팀워크, 평균보다 높은 팀워크 가졌을 구분해가지고 어디서 셋 다 꺾이는데 어디가 제일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제일 맥스마이즈 될까? 결론은 뻔하죠. 그래도 팀워크 있는 것이 응집성이 있는 쪽이 결과적으로 제 키가 작아서 안 됩니다. 저 위에 실선 보세요. 꺾여. 근데 문제 그래도 꺾인다 이겁니다. 우리 원하는 건 중단 없는 전진이 안 꺾고 계속 성과 올라가는 걸 원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안 그래, 꺾여요. 자, 그럼 우리 과제가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영어를 좀 쓰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 내용은 제 논문이었죠. 그죠? 제가 밝혀내고 세상 처음으로 밝혀내고 하다 보니까 소위 논문이 실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할까가 사실 응용과학인 경영한 사람의 관심인데 그 방법을 제가 솔직히 못 찾았어요. 그 방법까지 제가 찾으면 얼마나 진짜 세계적인 학자라 그러겠습니까? 자, 내가 살 수 있는 시간 또는 뭐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고려했을 때 마음은 급한데 그때가 대충 언제부터냐? 한 40이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뭐 40 앞으로 뭐 창창하겠네 해도 마음이 급해요. 근데 참 다행인 게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방법을 해외에서 이미 개발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경영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설령 뭐 다른 분야라도 그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 응용하는 거죠. 자, 이제 다른 데서 그것을 개발했고 어떤 사람들이고 내용이 뭐다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자, 영국에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팀제에 관해서 몇 했다 그랬죠. 우린 팀제가 대충 언제 들어옵니까? 외환위기 살짝 전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후에 많이 들어왔고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단어는 팀이란 걸 쓰면서도 실제로 옛날 부가제 거의 그대로만 했어요.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삼성분도 아까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팀제를 뭐 IBM처럼 해외 기업이 들어온 거 말고요. 한국 기업인데 팀제를 제일 먼저 쓴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뵀던 삼성화재인가요? 거기 어디 계십니까? 네. 예. 이미 다 힌트 드렸잖아요. 국내에서 팀제를 제일 먼저 쓴 기업 어딜까요? 힌트를 조금만 더 주십시오. 다 드렸어요. 어디입니까? 삼성이에요. 삼성물산입니다. 81년입니다. 네. 역시 옛날에 이제 물산이 주도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린 대충 빨리 한 회사가 80대 초반이고 대부분 외환위기 전후하고 외환위기 이후에 뭐 점점 해서 지금 뭐 다 서울대도 대학이나 동사무소 다 팀제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기를 말씀드려요. 그러고 이제 사기업 먼저, 그 다음에 코트라 같은 공기업,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 이렇게 이제 옮겨왔습니다. 예. 근데 영국에서는요, 이 순서가 다릅니다. 관 먼저, 나중에 사기업이고, 영국 관 조직, 정부 조직에서 팀제를 언제 쓰기 시작했냐? 혹시 여기 행정하시는 분 계시는 좀 아시는데 2차 대전 이후입니다. 2차 이후는 여전히 영국이 참 대단한 그 국가였고요. 2차 이후에 50년 중반에 정부 조직에서 팀제를 쫙 써요. 그리고 10년 세월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제 큰 그룹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하고 나서 뭐 삼성의 신계영도 그렇고 하고 나서 몇 년 나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냐 중간평가 이렇게 하듯이 영국 정부 조직에서 50년 중반 팀제 도입을 시작하고 10년 전에 10년 중반 야 우리 영국 정부가 팀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 잘 내? 해가지고 이제 중간 점검을 합니다. 그때 그들 내린 결론이 노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큰일 났다. 팀제 이 막대 국가 예산서 가지고 팀제 성과 안 되는데 이거 왜 어떻게 하면 성과 나느냐? 해서 연구해봐라 이랬어요. 60년 중반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국가기관에서 연구해봐라 그러면 어디가 달려서 많이 연구합니까? 컨설팅, 뭐 글로벌, 뭐 맥킨시, 베인 앤 컴퍼니 달려서 하는데 60년 중반만 해도 그런 조직이 크게 아직 역할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영국 대학 교수들이 우리가 할 테니까 예산 달라 하는데 자 빨리 말씀드리죠. 영국에서 최고 유명한 대학 두 개가 옥스퍼드, 캠브리지예요. 캠브리지가 경상계통은
옥스퍼드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전마들 옥스퍼드 비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면 누가 우리 이길까? 워낙 두 대학이 높으니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여러분 알지만 영국에서 비즈니스 스쿨이 제일 이거는 런던입니다. 런던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캠브리지 사람들이 런던 대학에 제안합니다. 우리 컨소시엄 하자. 너희 런던 대학 우리 같이 해가지고 정부 비딩에 들어가면 누가 우리 이길까 했더니 역시 당첨됐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10년간 연구하겠다. 100여 명이 하겠다. 예산 달라. 해서 예산 받았어요. 자, 10년간 연구에서 나온 아웃풋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롤이란 말 하는데 10년간 충분한 예산 가지고 연구하니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했겠죠. 그죠? 첫 2년은 뭘 조사했냐? 퍼포먼스가 정부 조직입니다. 퍼포먼스가 나는 부서, 팀.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 부서. 우리도 소위 하이 퍼포밍 팀 이런 말을 이상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성과가 잘 나는 데가 있고 성과가 기대만큼 안 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도 그럴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 도대체 성과가 잘 나는 부서는 뭐가 다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리더십이 다르다, 소통이 잘 된다, 뭐 기본적 구성의 역량이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인데 진짜 다 측정, 리더십, 소통, 역량 다 측정 가능한 측정해서 소위 비교합니다. 소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냐, significant difference가 있냐 보니까 유의한 차이가 없어요. 진짜 성과 잘난 데가 리더십이 확실히 좋아서, 소통이 확실히 잘 돼서, 구성 능력이 확실히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 차이 때문에 부서의 성과가 이렇게 다르지? 성과 잘 나는 부서가 있고 성과 잘 나지 않는 부서들이 있는데 이거는 리더십 차이도 아니고 소통의 차이도 아니고 구성의 역량 차이도 아니에요. 3년간 연구해보니까 딱 하나가 나와요. 바로 이거다. 팀워크예요. 어려운 질문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팀워크 있고 팀워크 높으니까 성과가 나더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뒤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팀워크가 높아서 성과가 높은 곳은 진짜 뭐가 있어서 팀워크가 생겼느냐? 그리고 이제 면밀히 또 한 2, 3년 파고들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100여 명 두 대학 교수들이 발견한 게 뭐냐? 팀워크가 높아서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말씀드릴게요. 팀워크가 높아서 성과가 높은 것은 그 구성원들이 이 두 역할을 다 지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선 위에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롤, 여러분 역할 개념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제가 막 기다 역할 뭡니까? 회사에서 역할 저는 이런 역할 합니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설명할 때 그거의 위에 겁니다. 자, 여기 키워드가 위에 제가 필기지에 적었습니다. Job related formal이라고 습니다. 직무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조직이 또는 상사가 부여한 역할이에요. 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할 때 그거 뭡니까? 내 일, 내 직무 관련된 거죠. 그 다음 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할 때 그거는 회사가, 상사가 나한테 부여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 걸 여러분께서 여러분 역할을 그러실 겁니다. 맞아요. 그거 잘 발휘하더라. 당연하지.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잘 발휘하더라 라는 겁니다. 위에 거하고 대비해서 밑에 거는요. 직무 관련 없어요. 공식적이지 않아요. 비공적입니다. 비공적이라는 것은 회사가 너 그거 발휘해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직무 관련 안 됐다는 것은,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야, 그게 뭐지? 그런 것도 역할이 있나? 아니,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 그 자식들 그거 왜 발휘해? 미쳤나? 왜 일은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위에 거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 내용은 밑에 겁니다. 밑에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 발휘되니까 진정 팀워크 성과 나더라 해서 새로운 개념, 우리가 물질이든 개념이든 기존에 없던 걸 발견하면요, 학자들이 거기다 이름 붙여 소위 네이밍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광물도 그렇고. 위에 거는 우리가 들어본 건데 아무튼 그걸 펑셔널, 기능 역할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밑에 게 팀 롤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팀 역할이란 조직이 상사가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닐지라도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휘된 역할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 하느냐? 팀워크를 위해서입니다.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내 주어진 일, 내 직무 관련된 거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팀워크를 발휘해야만 전체 퍼포먼스 올라가는데 그런 추가적인 노력 직접 안 시켜도 너 이러이러한 팀워크를 발휘해. 팀워크에서 이런 행동을 해. 라고 시키지 않아요. 너의 일은 이거야. 라고 시키죠. 그런 팀 역할이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전체 퍼포먼스 올라가더라 라는 겁니다. 일단 팀 역할의 의미가 뭔지 살짝 나왔어요. 자, 여기 이런 내용 특히 그 supplementary complement fit이라는 건 나중에 되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0년간 연구했어요. 연구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연구 보고서에 수록이 됐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가 이제 영국 정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 읽어본 그 영국 관료들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줘가지고 10년간 연구하라 했는데 뭐 팀워크가 있어서 손가 안 잘라? 팀워크가 있는 것은 뭐 기능 역할, 팀워크 역할이 다 잘 발휘돼?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돼? 만약 제가 오늘 지금 8시 17분인데 자 제가 팀 역할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면 여러분 뭘 하실 겁니까? 뭐야 저놈? 소리 몇 개 빽빽 지르고 뭐 우리가 팀 역할이 뭔지 듣긴 들었는데 뭐 그거더라고. 아침에 여기 왔어 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솔직히 그런 이야기 하시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진짜 뭐 전주만 나왔어요. 그게 바로 영국 정부의 관료들의 반응입니다. 뭐야 무슨 연구를 이렇게 엉터리를 해. 그래가지고 연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감사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봤더니 엉터리 아니에요. 진짜 체계적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아웃풋이 거기까지예요. 엉터리 연구는 아니네.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정부에 도움되는 거 없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같으면 잘라라. 새로운 팀 하자 할 텐데 워낙 어떻게 됩니까? 캠브리지하고 런던 대학이 경상계통에서는 파워풀하니까 안 되겠다. 10년간 더 해주소 이랬어요. 자 여기 책 2권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첫 10년간 연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여러분도 보고서 많이 써보고 읽어보신 분들 겁니다. 그 보고서 뭐 통계 수치도 많고 일반인들 읽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좀 변환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팔립니다. 국내에서 교보관 팝니다. 제목이 팀 관리입니다. 부제를 보세요. Why they succeed or fail입니다. 왜 어떤 팀은 성공하고 어떤 팀은 실패하느냐가 부제입니다. 지금 이미 10년간 연구한 연구 보고서의 키 내용을 전달 받으셨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10년간 연구 달아서 10년간 추가 연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고서 나오고 그것이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좀 순화된 책으로 나온 게 오른쪽입니다. 자, 방금 제가 팀 역할 이야기했죠? 자, 팀 역할이 작업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상세하게 설명을 해봐라! 하는 게 두 번째 연구 보고서고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사이에 이 1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이것만을 위해서 보고서 하나 달랑 또 보십니다 보고서 하나 달랑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요, 학자들은요, 자기 연구를 끊임없이 논문으로 냅니다. 어떤 내용을 논문으로 누가 먼저 냈냐 가지고 나중에 카피라이트 좌우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고서 내용을 일부 해서 카피라이트를 이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글로벌리 사람들이 읽어보고 이건 말 된다. 지금 제가 서론 살짝 말씀드렸죠. 하고 들어보면 말 되는 게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좀 듣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구상의 연구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팀 역할, 팀을 공부했다. 우리가 보기 이런 4가지다. 우리 6가지다 해서 수많은 종류의 팀롤 개념이 등장합니다. 소위 밴드웨건 이펙트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팀롤을 때 실제로 활용되는 95% 이상은 저 위에 벨빈에서 나온 9가지입니다. 그럼 그 벨빈이 누구냐? 그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으며 런던 대학과 함께 그 전체 100여 명 연구를 이끌었던 총 책임자입니다. 벨빈 머르디스 벨빈입니다. 라스네임이 벨빈이에요. 이분입니다. 이분. 지난 세기에 제가 영국 갔을 때 그때는 제 머리 감았습니다. 이게 98년 사진을 기억하는데요. 찍었던 분. 그래서 이 머르디스 벨빈을 Father of Team Roll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팀롤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요거는 작년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 차이는 한 약 30년 되죠. 지금 제 색깔 그대로지 않습니까? 작년 7월 달 색깔이고 이분이 엘리자베트 여왕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작년 연세가 얼마인지 이제 대충 짐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제가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몇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외국에선 뭐 제가 좀 폼 잡아 이야기 말씀드리면 폼 이분이 father of 팀 롤이고 이 사람을 요 젊었던 지금은 나이 든 이 사람한테도 father of 팀 롤이다 해요. 단 뒤에 더 붙습니다. in Korea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데 아무튼 이런 많은 게 있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팀롤 그러면 95% 이상이 저 벨빈에서 나온 9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저 9가지 뭔지를 좀 설명. 이제 구체적으로 개념, 측정, 방법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진도가 좀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뭐 아침에 졸리지 않으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자, 20년간 연구해 보니까 조직이 상사 공식적으로 시키지 않은 것이지만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이지만 팀롤의 형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위해서 그것이 부서장이든 팀장이든 팀원이든 발휘된 역할. 지금 제가 팀워크 그럴 때는 이거는 그 우리가 흔히 하위 현장 가까이 있는 단위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무위원도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그룹에서는 진짜 보드 멤버들 사이에서도 이 개념을 써서 팀워크를 증진하는 데 활용도 합니다. 어디서든 팀워크라는 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좀 들어주십시오. 자, 20년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9가지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팀 역할의 종류입니다. 이걸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저 중에 나는 어떤 걸 잘 발휘하지? 측정 진단 통해서 구체로 나옵니다. 넌 이거 잘해, 넌 이거 못해,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자, 일단 개념적으로 9가지가 뭐지? 이렇게 보세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9가지를 동시에 다 잘 발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이 중에 2개, 3개 정도를 잘 발휘합니다. 잘 발휘한다는 게 나중에 측정에 나오지만 저절로 쉽게 잘 발휘하는 내용도 있어요. 아, 박원은 금방 맞죠. 그거 잘해. 근데 아무리 했어도 발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노력하면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크게 발휘 못하는 거, 발휘 잘하는 거, 노력하면 발휘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3개 나눠집니다. 그럼 일단 내가 여러분 각자가 평소에 뭘 잘 발휘하냐 스스로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국에서 이미 이것이 많이 쓰입니다. 30만 명 조사할 때 제가 전체 점검한 적도 있고 40만 명 조사할 때 점검한 적이 있는데 한꺼번에 보통 2-3개를 우리 임원들 직원들이 잘 하시는데요. 한번 이런 분 봤어요. 동시에 이 중에 5가지를 발휘 잘하는 분 봤어요. 역시 그분이 업계에서도 굉장히 알려진 분입니다. 그것이 다 측정이 나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맨 위에 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명사진이 있고 우리 조남이 윤경현 님입니다. 윤경현 님 괜찮죠? 제가 함부로 누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생김새가 후덕해요. 날카로운 질문 드려도 감정이 나중에 배어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사람 잘못 봤으면 할 수 없고요. 자, 이 윤경현 씨 증명사진이 있는데 증명사진 오른쪽 밑에 전구 그림을 붙였어요. 그럼 이분이 어떻다는 걸 제가 묘사하려고 주면 아이디어맨이야, 창의력이 있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평소 일할 때 일의 내용, 부서에 관계없이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되는 그런 역할을 평소에 잘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 제가 번역할 때는 창조자라고 번역해서 국내에 그렇게 이미 많이 쓰입니다. 영어로는 플랜트라고 그럽니다. 참고로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은 2년에 한 번씩 벨빈 컨퍼런스라 해서 열렸어요. 제가 10년간 한 4번 갔다가 한참 오랜만에 작년에 한 번 갔는데 한 300에서 400여 명 정도가 캠브리지라는 그 영국 대학 도시에 모여가지고 학술계 아닙니다. 주로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모입니다. 2번째 갔을 때 제가 선생님이 뭐 지적을 잘하는 게 버리잖아요. 야, 너희들 처음에 팀롤의 유형을 파악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일 때 좀 신경 써서 이름 붙이지 네이밍 하지 그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벨빈 컨퍼런스, 벨빈 그 애소시에이트 계신 분들 있죠. 뭔데 그게? 야, 그거 있잖아. 첫 번째 나오는 거 있잖아. 아이디어 많은 사람,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묘사는 차라리 이노베이터든 크리에이터 그러겠다. 근데 플랜트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입장에서 배운 우리가 플랜트 그러면 다른 뜻으로 뭘 생각합니까?
제 실력으로 식물 공장 대단히 설비 그 정도예요. 그거하고 창의라고 무슨 관계냐? 차라리 이노베이터, 크리에이터 그러면 딱 떠오르는데 라고 했더니 너 이래봐. 너 보아니 발음 들어보니까 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너 영어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영국 분들은 우리 보고 영어도 모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대응 무슨 대응 들어야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영어 잘하는 분 계신 분. 자, 영국에서는요. 우리 영국에서는 she's a plant, plant란다. he's a plant 이렇게 하면 저 여성분은 이 남자분은 아이디어가 많아, 창의력이 뛰어나 라고 누구나 알아들은 말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식물이 잘 자라 공장에서 아웃풋이 많이 나오고 아 그런 의미 있나 보다. 자, 더 이상 저처럼 단어 뜻 가지고 챌린지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자, 그들이 플랜트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건 창의력이 있는 사람, 그런 역할을 잘 발휘한 사람이다. 자, 진단합시다. 두 번째가 전화기 있고요. Resource Investment, 자원 탐색과 발전. 자, 팀이 일할 때 누구는요 외부에 존재하는 인포메이션을 잘 끌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 내가 오늘 조창 갔더니 서울대 뭐 이름 기억 안 나요. 조금만 나서 이런 것도 다 이거 한번 정리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외부에 존재하는 인포메이션이나 뭔가를 내부화 잘 시키면 끌어오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 탐색가,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지휘조절자입니다. 팀 장이라 해서 무조건 저걸 잘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역할을 조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어디네이터. 그 다음 쉐이퍼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정정 회장님처럼 해봤어? 하는 것처럼 아이디어 많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밀고 나가는 그 추진력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쉐이퍼입니다. 그 다음에 냉철 판단적이다. 모두 다 합심해서 으쌰으쌰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냉정하게 선의 비판, 이거 브레이크 거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자, 그 다음 분위기 조정자. 이 9개는요, 인간적 유대감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팀워크, 우리가 전통적 항상 그거하고는 좀 관계없는 겁니다. 일에서 팀워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나마 이 중에서 요거 하나는 사람과 좀 관계 있죠. 그런 사람 있죠. 누가 오면 재밌어. 그죠? 이런 모임을 하더라도 그 사람 분위기 조성을 잘하는 사람, 그런 역할 잘합니까? 예. 그 다음에 실행자입니다. 아이디어 많으면 뭐합니까? 밀고 나가니 카페에서 끌면 돼. 실제로 부서가 움직여야 되죠. 실제 업무 실행이 있게끔 하는 역할. 자, 그 다음에 완결자, 컴플리터는 피니셔입니다. 끝, 마무리 잘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9번째 전문가입니다. 스페셜입니다. 그 부서의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통해서 성과가 잘 나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언뜻 9개 다 설명했어요. 뭘 잘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진단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하는데 아까 제가 MBTI 잠깐 이야기했듯이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죠. MBTI는 Personality Type, 성격 유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게 4개, 3번째 16개 중에 하나인데 진짜 진단해 보면 놀라워요. 야, 내 성격이 이거 맞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15년 전부터 서울대학에 입학하면요, 신입생을 입학하면은 무료로 전공 관계없이 MBTI 검사를 다 해줍니다. 한때 한국에서 자살이 제일 많은 게 서울대학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파악해서 도와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 해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문. 자, 성격인데 우리가 성격 검사를 왜 합니까? 심지어 우리가 입사 테스트 할 때도 성격 검사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미래 퍼포먼스인데 미래 퍼포먼스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격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고 어떻게 행동할까 안 할까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격 검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따리 점점 많이 풀려는 이 팀롤 유형은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behavior type입니다.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성격, 그러니까 우리 행동에 behavior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만 그 성격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사람에 의해서 발휘가 잘 되고 발휘될 수도 있고 발휘가 안 된 행동의 내용이 뭐냐. behavior type이라는 것은 학계에서 용어 개념 자체가 지난 세기에 없었습니다. 성격 검사를 해서 미루어 미래의 행동을 짐작하는 시기인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계나 업계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의 행동, 우리한테 입사해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잘하고 못할까를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behavior type입니다. 라는 아까 9개는 그렇게 제가 안내 드릴게요.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설문지를 해줬고 소프트웨어를 해줬습니다. 거기는 4가지 측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사람에 대해 측정하는 게 있고 일에 대해 측정하는 게 두 개씩 있습니다. 이건 또 사람도 그냥 본인이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세기의 측정, 사람 관련 측정의 대부분은 본인이 응답하는 걸로 미루어서 그 사람이 그렇다고 진척하고, 우리 IQ 검사 옛날에 나름대로 해봤죠. 내가 반응합니다. 그럼 너 IQ 몇 점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격 검사 중에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MBTI라는 건데 그것도 내가 응답합니다. 그럼 너는 무슨 형이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부정확합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응답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잘못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좋은데 응답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확치 않아요. 저는 이제 만 30년 교수 생활하고 작년 초에 이제 퇴임을 했는데 저는 스스로 어떻게 하냐. 나는 교수로서 전문성이 높아. 스페셜리스트성. 나는 논문을 좀 썼어. 나는 창의성이 높아. 플랜트.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면 객관적 진단 통해서 보니까 9 중에 제가 제일 낮은 게 창의성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논문 썼느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온 아웃풋이지 제가 창의력이 높아서 나온 게 아니라고 지금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나 자신이 객관적인 나 자신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그게 self-perception inventory. 그 다음 나를 들어서 남들이 상사, 동료, 부하, 심지어 가족, 친구, 남들이 나에 대해서 관찰한 것을 응답합니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팀 역할을 잘한다, 못한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측정을 제가 박사에서 연구 방문했는데 이렇게 양쪽이 다 들어가야 돼요. 한편으로는 이제 상대평가하면 자 아무튼 이렇게 들어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른쪽은 직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의 부서장이 응답합니다. 하늘 색깔. 그 일을 경험해본 과거의 선배들이 응답합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객관적 측정된 나의 팀 역할하고 오른쪽에 직무가 필요로 하는 역할하고 비교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게 나오죠. person job fit. 그 사람이 그 일에 얼마나 잘 맞느냐가 나옵니다. 그 전에 왼쪽 위에 이 두 개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죠. 그럼 그 사람의 개인 특성이 짜르르 세계 17 언어인데 한글로 짜르르 나옵니다. 제가 시간상 안 보여드리는데 어떤 두 사람, 하나는 제 걸 가지고 하나는 여러분 장덕수라는 사람 압니까? DS 자서전이요. 거기에 장덕수. 그 양반이 이제 2019년에 응답한 게 있어요. 거기 임원들은 그냥 보더니 깜짝 놀라요. 있는 그대로 맞아요. 여의도의 전설을 걸어 나왔는데 그 사람, 자,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person fit입니다. 이렇게 돼서 박원호에 대해서 파악이 되죠. 이렇게 돼서 홍길동에 대해서 파악하죠. 그럼 박원호, 홍길동이 얼마나 잘 맞느냐? 이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이런 말 왜 드리냐? 저는 주로 기업에 계시면 앞에서 경영하는 제가 경영 기업 관리 차원 이야기 되지만 이거는 분야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혼인 즈음에서 어떤 여자가 있고 어떤 남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서로 얼마나 잘 맞을까의 정도가 점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4가지 측정 도구 있고 이건 초기 버전이라서 눈으로 보이는 종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돼서 하고 이 인터플레이스라는 게 버전 8이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차이니스 버전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 인터플레이스는 이것이 4가지 활용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메인 차이나 중국입니다. 상상을 초월했죠. 나머지 국가 전부가 합친 것보다 중국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자, 이거는 코리안 버전이고 지금 버전 8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20여 분 시간이 되니까 마지막에 한 5분 Q&A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4가지 측정 도구 있다 그러는데 자가진단지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아웃풋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저거 왜 시간 아끼고 저거 이야기하냐면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로 이 파이낸셜 뉴스에서 참 잘해서 그 뒤에 그 설문지도 다 이렇게 하드코피로 마련해서 제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서 여러분 자신이든 후배 관계든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한번 해보세요. 엄청 파워풀한 툴입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쓰고 썼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든지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뭐 병원에서도 다 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쓰는 거 왜 이걸 그냥 쓰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설문지 해본 거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까다롭고 어려운 걸 우리 보고 하라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충 건강 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서울대 산하의 강남 그 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66세다 보니까 그냥 맞춰서 해주세요. 그럼 전 대충 한 160만 원 정도의 피를 내는 걸 합니다. 우리 사람 여성이다 보니까 한 210만 원을 하는데 때로는 돈이 아까워요, 솔직히. 그냥 비만 있고 콜레스테롤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도 매년 합니다. 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왜 우리가 쑤시고 먹고 토하고 별짓 다 합니까? 돈도 잔뜩 내는데 왜 스스로 몸을 괴롭혀 가면서까지 검사합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잠시 앉아서 할 때 응답자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은 거칠 필요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방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을 제가 또박또박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 2, 3 해서 섹션이 7개가 있습니다. 뒤에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각 섹션별로 시점이 주어집니다. 합 시점을 가지고 10개 문항에 나누고 배분하는 겁니다. 여기 SK에서 오신 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SK 글로벌 지금은 사명이 좀 바뀌었죠. 한참 전부터 그 다음에 그 용인인가요? 거기 SK 그 그룹사에서 인사 조직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설명해 달라서 한 적도 있고 SK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할 때 워크숍을 합니다. 시점을 10개 나누어 배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30분 드릴 테니까 7개 섹션 하십시오. 해서 그 임원 뭐 직원들 다 했어요. 근데 여직원 2명이 하필이면 그분들 둘 다 비서직인데 어떻게 했냐? 112 10개, 112 10개, 112 1을 70개 줬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교수님 아까 10을 10개 나누어 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을 10개 나눠주면 1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씩 70번 그럼 못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벌써 여러분 간파하셨겠죠? 시점의 점수를 가지고 각 문항이 나를 얼마나 설명 잘하는지 따져보고 설명 많이 하면 점수를 많이 주고 설명 적게 하면 점수를 안 주거나 적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로 한 문항이 나를 완벽하게 설명해요. 나머지 9개 나를 설명 못해요. 그래서 10점 다 주고 나머지 9개 빵점 주는 건데 그런 경우 좀 보통 뭐 한국 분들 1, 2, 3, 0, 1, 2, 3에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7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집계표를 옮겨 적습니다. 여기에 적으신 내용을 집계표로 옮겨 적어요. 이제 이게 섹션 7개가 있으니까 옮겨 적어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조금 아침이니까 신경 쓰세요. 0부터 9까지 10개가 있는 건 맞아요. 그 다음 섹션 1부터 섹션 7까지 7섹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그죠?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7.0에 2점을 줬다 그러면 7에 0 여기다 2라고 적으시는 겁니다. 3.9에 3이라고 적었다. 그럼 3에 9에 3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단 옮겨 적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원래는 이런 양식이 없습니다. 원래는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적으로 돌아서 결과가 고객에게 전달되지만 연필, 종이 가지고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카피를 좀 풀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와서 보세요. 섹션 7개가 세로로 있는 건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10개가 있는 것도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알파벳이 나와요. ABCD가 나옵니다. 아까는 0, 1, 2, 3, 4, 5, 6, 7, 8, 9 그건 아라비아 숫자인데 알파벳이 이게 뭐냐 한데요. 자, 카프라 있고 좀 약간 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 뭐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 성실 불성실 응답자를 걸러내는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 응답한 사람 것을 배제해내는 그런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직원분들에서 여러분 팀장이고 지금 이거 우리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 좋은 수단 방법이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어떤 직원은 아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리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뭐 어디에 응답을 좋은데 그러니까 진정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른 식으로 응답 그럼 뭡니까? 불성실 응답이에요. 그럼 불성실 응답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게 섞여버리면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란 말이죠. 쓰레기란 아무리 통계보세요 쓰레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불성실 응답은 다 지가 파악해서 배제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요즘 말로 컴퓨터도 AI 시스템이 전달까지 어려우니까 소프트 전달 어려우니까 종이에 연필 가지고 하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섹션 1부터 7까지 있어요. 첫 번째가 1.0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파벳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꼭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놓친 분도 계십니다. 자 알파벳의 첫 번째가 A지 않습니까? 그럼 1.0 만약 점수가 0이었으면 섹션 1에 A에다가 섹션 1에 A에다가 A 찾으면 여기 나와 여기랑 옮겨줍니다. 1.1이 두 번째였죠. 섹션 1에 놓지 않으셨죠? 그럼 섹션 1의 두 번째가 B 아닙니까? 그럼 B 찾아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그 여기다가 일러정해. 이제 다 파악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옮겨 적는 겁니다. 옮겨 적고 나서 뭘 하느냐? 불성실 응답자 걸러내는 순서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오른쪽으로 쭉 여기 옮겨 적은 걸 오른쪽으로 쭉 더하기 합니다. 더하기 하면은 제가 질문 드리려는데 가셨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혼자 답할게요. 오른쪽으로 다 더하면 섹션별로 오른쪽으로 다 더하면은 이 합계 각각이 얼마 되겠습니까? 10이죠. 10을 나눠서 줬는데 다시 적고 합치면 10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8도 나오고 9도 나오고 뭐 10도 당연히 나오고 11, 12도 나옵니다. 10을 10개 나눠줬는데 그걸 다시 옮겨 적어서 합쳐보니까 10이 아니다. 그건 뭡니까? 그만 산수를 못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조직에 여러분 가족 중에 그 정도 산수 못한 사람 없어요. 그건 뭡니까? 불성실입니다. 야단치지 말고 이게 10이 돼야 되는데 합이 10이 아니네. 잠깐 놓쳤나 보네. 미안하지만 다시 읽고 다시 해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다 더해봤더니 이게 다 10이 되었어요. 이게 다 10이 되었다 해서 그 사람 성실 응답자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오로지 합이 10이 되게만 응답했을 수 있어요. 5 두 개 하면 10이고 2 5개 하면 10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걸러내야 됩니다. 그것도 불성실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팀 역할별로 밑으로 더하기 하십니다. 밑으로 더하기. 그럼 이 합이 최하는 0일 수 있고 최고는 70이 될 수 있지만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아무튼 밑으로 하면 보통 인간 세상에서 0부터 한 20 내외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팀 역할의 종류는 9개인데 지금 여기 쭉 더해보면 10개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맨 오른쪽 보세요. 영어로 good man, 우리말로 제가 선한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 명칭이 원래 연구에도 없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 그 시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GMAT이든 하여튼 그 점수에 카운트 안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질문이냐? 성실, 불성실 응답자 걸러내는 질문이에요. 왜 굿맨, 왜 선한 자느냐? 이 질문의 내용 거의 다 여러분처럼 선한 분이라면 성실히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점수를 줄 것 같은 그런 문항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 제가 인조 만들어 볼게요. 남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도와준다. 지금 내가 일하는 같은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하면 나는 도와준다는 문항이 있어요. 자, 거기에 점수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어요?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주겠죠, 당연히. 몇 점 주시겠습니까? 몰라요. 아직 몰라요. 나머지 문항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이게 나를 설명 더 잘하면 점수를 많이 주는데 아무튼 그거면 밖에서 그거면 내 점수 줄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내 도움 필요하니까. 뭐 가족이든 동료든. 아무튼 그런 설문이 7개나 나와요. 당연히 점수를 줄 거다. 근데 그 합이 0, 1, 2, 3 봅니다. 한 문항에도 이거 3점 줄까 싶은 생각이 쉽게 드는데 7번 합쳐도 그게 0이 나온다. 1밖에 안 나와. 2밖에 안 나와. 뭡니까? 사악한 놈이죠. 여러분 주위에 진짜 사악한 사람 있느냐? 사실 사악하지 않은데도
점수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해서 어떻게 하느냐? 불성실 응답자입니다. 실제로 이 진단 도구를 서울대 의대에서, 경영대 의대는 굉장히 이질적이죠, 그죠? 연구원 캠퍼스 가서 거기에 보직 교수들, 원무, 간호까지 다 포함해서 7년에 걸쳐 가지고 이걸 다 설명하기 전에 받아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주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하는데 한 70여 명 의대 보직 교수, 학과장 뭐 등 다 이렇게 앉아 있고 뭐 내과지 그 어떤 분이 요 대목이었어요. 3시간 녹취본 대목에서 여기에 점수가 굉장히 적으면 0, 1, 2, 3이면 사악한 사람이다 했더니 바로 손이 올라오고, 그럼 내가 사악하다는 말입니까? 전혀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주위가 다 봐요. 그래서 선생님 몇 점 나왔어요? 0점이요. 자기는 성실하게 응답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자기 0점이라는 것도 지금 그 보고 있는데 0, 1, 2, 3은 사악하다니까 갑자기 막 질문. 그래서 선생님 쉬는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가기 전에 제가 그 맨 앞자리 오병희 교수가 있었어요. 서울대 병원장도 했던 분입니다. 만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좀 선배들인데 자라서 그거 질문했던 그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까? 전문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높은데 대인 관계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교수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 만나 봤었어?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응답했고 뭐 등록했지만 이게 점수가 낮은 사람이 그렇게, 아무튼 여기 모인 졸업할 대부분은 저는 이게 7대로는 해보니까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보다 더 위라는 소리입니다. 자, 되돌아가세요. 0, 1, 2, 4를 넣을 수 있는데 3까지입니다. 0, 1, 2, 3이면 불성실 응답이다. 그 이상이 되면 이게 다 10이고 이게 4 또는 그 이상 되면 일단 성실 응답했다.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성실한 응답 가지고 본 분석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세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쉽게 잘 발휘하는 게 있고 발휘 못하는 게 있고 노력하면 발휘할 수도 있는 게 있다 이랬죠. 요 세 영역입니다. 그걸 영어로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위에 칸에 있는 걸 팀 롤 또는 내추럴, 자연 역할이다. 쉽게 그 사람에서 자연스럽게 잘 발휘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3개 나옵니다. 자, 영어 버전 해서도 그렇고 한글 버전 똑같이.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잠재 역할, 관리 가능한 역할이에요. 이게 뭐냐? 쉽게 박원우에서 잘 발휘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박원우가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통제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 중간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가운데 3개 있습니다. 밑에 비선호 역할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합니다. 리스트를. 이거는 박원우 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발휘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잘 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3개 나오는데 누구나 사람이 9개가 이분하게 3개씩 나눠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운데 와장창 갈 수도 있고, 아까 뭐죠? 어떤 대한민국 한 사람은 위에가 5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저는 뭐냐? 박원우 금마 3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박원우 게 맞아. 3개 그거 참 잘 발휘해 평소에. 박원우 금마 가운데 3개인데 우리가 금마 이해해주고 금마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도합 6개까지 발휘할 수 있어. 가 분석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설문지 응답해요. 가지고 가운데 몇 개, 밑에 몇 개, 위에 몇 개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파악하느냐, 기준을 노음이라고 용어합니다.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창조자의 경우에 여러분이 5점이 나왔다면 보세요. 창조자 합계 점수가 0에서 20 내에 5점이라는데 5점이라는 것은 7과 3 사이에 있죠. 2개의 기준을 이미 적어놨습니다. 평소 강의에도 불러드린데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선호 역할 맨 아래 칸이고 3이라는 것은 잠재 역할 맨 아래 칸이에요. 그러니까 7 이상 나오면 팀롤이에요. 자연 역할입니다. 그리고 3에서 6 사이에 나오면 잠재 역할이고 0, 1, 2면은 비선 역할이에요. 파악됐다는 조금 이제 놓치는 분이 한두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파악됐다는 가정에 진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각 개인의 팀 역할이 몇 개 어떤 거냐, 어느 범위에 어느 영역에 몇 개씩 있냐는 파악이 됐어요. 이제 이걸 합쳐가지고 부서 오늘의 키 내용인 팀 롤 밸런스로 들어갑니다. 팀 롤 밸런스로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구성 이름을 다 적어요.
뭐 국무회들,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누구 교육부 장관, 과학부 다 적었다 칩시다. 그분들도 팀워크 필요합니다. 요즘 뭐 열심히 그런 식으로 하죠겠죠. 그리고 그들 점수를 다 적어요. 점수는 아까 그 아래칸 그다음에 이 기준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뭐 그 위에 몇 개고 가운데 몇 개고 밑에 몇 개고 종료 몇 개 다 일단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다 팀원들 걸 다 적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팀에 그죠? 위에 칸만 보자. 팀 롤 칸만 보자. 팀 롤 칸이 위에 칸입니다. 여기 9개 칸이 있는데 9개 칸 중에서 채워진 칸이 몇 개고 빈 칸이 몇 개냐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칸은 한 명이 채워줄 수도 있고 여러 명 복수에 채워줄 수도 있지만 단수 복수 관계없이 빈 칸을 한번 봅시다. 채워지지 않은 칸을 봅시다. 만약 위 9개 중에서 4개가 비어있다. 5개만 채워져 있다. 있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달리 얘기합니다. 빈칸이 하나도 없이 위가 다 채워져 있다.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빈칸이 그 누군가 의해서는 위에 칸이 채워져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요. 드문다는 게 실제로 한국에서 해보니까 10%가 안 돼요. 위에가 다 채워져. 위에 칸이 다 제가 시간 때문에 막 빨리 합니다. 위에가 다 채워지면 그 현상을 우리가 팀 롤 밸런스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팀 역할. 중간고사 볼 때 제가 학교에서 학부에서 강의 때 단골 문제로 꼭 냅니다. 이거 중간고사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99%야 하고서 하는데 팀 역할 분야 설명하면 애들이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온 이놈들이 뭐냐, 팀 역할은 팀 역할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틀렸어요. 단지 균형을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밸런스란 단어 뜻을 우리가 균형 그러죠. 보통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영어를 좀 더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영어 깊이 들어가면 밸런스란 뜻이 뭐냐, fully occupied 돼 있다, 꽉 채워져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위에가 팀 롤 칸이에요. 팀 롤 밸런스는 팀 롤 칸이 다 채워져 있음 이런 말이에요. 균형을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다 채워져 있다는 말인데 단어가 밸런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위에 칸이 다 채워져 있으면 뭡니까? 업무 활성화에 팀워크에 필요한 팀 롤이 우리 구성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무튼 다 9가지 쉽게 발휘 잘 됨 하는 겁니다. 근데 저절로 팀 롤 밸런싱이 나는 것은 우리네 기업에서 10%가 안 됩니다. 돌려서 말하면 나머지 90%는 위에 몇 개 빵꾸 난다는 겁니다. 즉 팀 롤 밸런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거 두 번 냉철 판단자. 사실 비판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내가 반골기질에서 쳐맞고 이런 걸 성격이 있을지라도 조생활하면서 난 대리인데 전문인들 앞에서 뭐 상무님 앞에서 내가 막 이러지 않죠. 사회생활 좀 하면 참는 게 미덕이야 하면서 내가 참겠죠. 치받고 싶어도 발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참을성이 지키고 올라오면서 사람들에서 많이 발휘해요. 감히 대통령 앞에서 그 뭐 각자 생각대로 뭐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해도 면전에서 이야기 잘 안 하죠. 나중에 대통령님 사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이야기해봐 소용없는 경우 많아요. 자, 위에 아무도 없어요. 위에 없다는 것은 가운데나 밑에 있겠죠. 다행히 우리 팀에서 가운데 2명이 있다 칩시다. 그럼 2명 중에 누구 점수가 높은지 파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전에 위에 9개 중에서 5개 있고 4개가 빵빵 났다 그러면 우리 팀에서 현재 팀 웍의 수치는 100점 만점에 현재 몇 점이 나오는 겁니까? 9분의 5 곱하기 100이에요. 간단했죠? 근데 우리가 9분의 5 곱하기 100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위에 있지 않고 자인 역할을 있지 않고 잠재 역할이 있어요. 잠재 역할 중에 누가 수치 보니까 박원우가 수치가 높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팀장이 박원우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박원우, 네가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비판을 속성상 제일 잘할 수 있는 놈이라고 나왔어. 사실 그거 저 좋아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참지 말고 너는 항상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부 발전에서 거리를 찾아서 비판을 좀 해줘 하고 나머지 팀한테 야 박원우는 비판자 역할을 하는 거야. 박원우가 어떤 비판을 다 받아들여 우리 전체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야. 알았지? 예. 남이 이해하고 받아주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잠재 역할입니다. 그나마 가운데 있으면 누구한테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이 발휘되게끔 리더십 발휘하면 다행히 위에 빈 것이 가운데 다 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관리해서
팀롤 밸런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4개가 위에 비어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가운데 있고 2개는 가운데 있지도 않고 맨 밑에 있다. 그럼 우리 팀이 열심히 관리하면은 팀워크이 발휘될 가능성은 얼마까지입니까? 9분의 7 곱하기 아까 9분의 5인데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도 가운데도 있지 않고 다 밑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흔히들 우리가 거의 열심히 해보면 안 됩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것 아니니까.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사부서 이야기에서 다음에 부서원 교체할 때 팀 역할에서 냉철 판단 비판자 역할을 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 부서에 배치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셔플링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활용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겁니다. 자, 실제 적용 사례, 우리 집안 사례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 애들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제가 많이 썼어요. 요즘은 애들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모스매가 둘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결혼합니다. 위에가 89년생, 밑에 9년생, 89년생 걔가 이제 결혼할 때입니다.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아빠, 엄마 아빠 나 여자친구 사귀는데 데려올까요? 자, 그 전에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했어요. 자, 9개 중에서 4개가 빵꾸 났다는 게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위에 3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분위기주의자 팀워크. 저는 이게 위에 없어요. 가운데도 없어요. 맨 밑에 있습니다. 딱 제 얼굴 한번 보소. 출신은 경상북도 안동 쪽이에요.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교육을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감히 재미가 없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선 결혼할 때도 재미없다. 맨날 재미없다. 저는 사실 인정합니다. 재미없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자, 저 위에 없어요. 결혼 전에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결혼을 결국 했어요. 근데 저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쭉 밑에 내려서 지금은 이 가운데 있어요. 우리 큰애는 저 닮아서 맨 밑에가 있습니다. 재미없어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 하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하나는 유치원 해보니까 위에 4개가 비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는 게 우리 집에서 분위기종자고 집사람 여기 저하고 큰애는 여기 작은 애는 집사람 같이 가운데. 근데 집사람과 작은 애 중에 누가 점수가 높으냐 보니까 작은 애가 점수가 높아요. 모여가지고 어느 날 이제 같이 식사도 하는데 우리 작은 놈이 뭐라고 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르냐 이렇게 제가 이제 반응할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이라도 재밌게 어떤 언행을 하면 제가 웃고 심지어 박수가 줍니다. 이름 인태, 야 인태야, 너 진짜 재밌게 이야기 잘하는구나. 넌 직장생활 그렇게 잘하겠다. 야 인태야, 너 더 듣고 더 해줘. 그러면 뭡니까? 이 친구가 이것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게 제가 인커리지 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나마 위로 올려가지고 집사람한테도 제가 참고 당신 참 이야기 잘한다. 분위기 조성을 참 잘해. 역시 그러니까 성당에서도 인기 있나 보구나. 옛날엔 집에서 어른들 앞에서 쓸데없는 제가 볼 때 쓰자면 눈치 주고 막 이래서 이제는 당신이 그렇게 분위기 잘 형성해서 아버지도 참 오늘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앞으로 그런 이야기 잘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나마 가운데 있는 걸 끌어올려가지고 사후적으로 팀롤 밸런스를 만들어가요. 자, 더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 영향을 봐서 지금 4명 다 밑에가 있습니다. 작은 애들 밑에, 집사람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그냥 살아야 할 수 없어요. 이 나이에 뭐 데려올 수도 없고, 애 낳을 수도 없고. 근데 큰애가 여자친구 데려오겠다. 데려와라. 자, 농담 아닙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하라 소리 안 했죠. 해가지고 여기 나와요. 우리 큰 며느리. 그래서 내가 딴 거 진짜 제안 받습니다. 가정 저 진짜 100 하나 보고 딱 맞다 우리 집에. 나머지 지가 알아서 사귀어서 판단했을 거고 진짜 우리 집에 딱 필요한 인재 결혼했어요. 아주 우리 사람 좋아하고 저도 그때 한 92점 정도 점 줬다가 지금 140점 줍니다. 우리 집안에 너무나 도움된다고. 자, 사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건 우리 집에 사람을 늘릴 수 있는 계기에서 그런 사람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자,
기업에서 어떻게 쓸지 여러분 판단하시고 이 활용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좀 생략한 것도 좀 있지만 유창승 대표라고 이 친구가 미안합니다. 회사의 대표인데 그 대림 그 건설에서 대림이 아닙니다. 거기 아마 한 3세인가 이 정도 돼. 우리 학교 와서 MBA를 했어요. MBA 할 때 제 수업 이런 내용을 듣고서 이게 언제 시기는 저기 2011년 12년 그때입니다. 진짜 뭐 고맙게 흡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중인데 이때 2011년하고 이건 12년 그 2011년 12년 요 네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 포장지 뭐 이런 거 하는 회사 그 중에 하나가 대림인데 그 전에는 요 조선을 보세요. 네 개 중에 네 번째였습니다. 그럼 이때 뭘 했냐? 워크숍을 제가 해서 두 번 도와줘가지고요. 있었어가지고 다 구성을 파악하고 어떤 사람으로 팀을 짜고 뭐 이런 걸 뭐 관리, 사후 관리, 뭐 투자, 공장, 증서 이런 거 전혀 없어. 오로지 진짜 솔직히 오로지 이거는 제가 발표한 겁니다. 이 유창승 사장이 이런 자리 뭐 경영자 조차 모임에 가서 발표한 걸 우연히 제가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은 이거 내가 좀 쓰자 해서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1년 지나서 2012년에 자기들이 넘버원이 되었다.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걸 자기 체험으로 했던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 파이낸셜 뉴스 가서 했더니 거기 이제 그 철강 관련 회사인데 이거 중에서 자기들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전에 내 건강검진에서 내 상태를 정확히 알듯이 우리가 단지 과거에는 지난 이렇게 제가 좀 뭉뚱그려서 할게요. 지난 세기에는 우리가 팀워크 그러면 이걸 강조했습니다. 서플리멘터리 학계에서나 업계에서나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떤 적합성이냐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학연, 지연, 혈연, 국적 뭐 등등 유사. 흔히 보면 고대 나왔어? 진작 이야기하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서울대 출신은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이 이웃에 살다가 몇 년 지나서 자기 고대 후배랑 아는 순간부터 막 도와주고 막 하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유사하기 때문에 뭔가 뭐 학력, 뭐 혈연, 지연 뭐 유사점 가지고 우리가 해외 가서 한국에서 왔으면 한국에서 왔어요. 이거 드세요. 뭐 이러잖아요. 여기서 뭐 째려보고 가는 사람. 서플리멘탈 핏을 우리가 팀워크 할 때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그게 성과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게 컴플리멘트. 서로 같지 않아요. 이건 보완적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같지 않지만 우리가 창의 창조성을 위해서 서로 다 같지 않다는 걸 돌려서 말하면 다양성이 높아요. 다양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태원 국적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양한 뭐 주어자도 그렇지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도 적합이 이루어지고 팀워크 나게 하려면은 이 기법이 지금까지는 학계에서나 업계에서나 알려진 방법 중에 가장 좋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기법 뭐냐? 팀 롤 밸런싱 방법입니다. 진정 리더는 자기하고 다름이 많아도 그 다양성을 잘 파악하고 거기서 성과 낼 수 있는 사람이 현장 더 나가서 진정 리더 아니겠느냐. 당연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자, 저는 시간 많아요. 저 남아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 구성을 파악하고 어떤 사람으로 팀을 짜고 뭐 이런 걸 뭐 관리, 사후 관리, 뭐 투자, 공장, 증서 이런 거 전혀 없어. 오로지 진짜 솔직히 오로지 이거는 제가 발표한 겁니다. 이 유창승 사장이 이런 자리 뭐 경영자 조차 모임에 가서 발표한 걸 우연히 제가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은 이거 내가 좀 쓰자 해서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1년 지나서 2012년에 자기들이 넘버원이 되었다.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걸 자기 체험으로 했던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 파이낸셜 뉴스 가서 했더니 거기 이제 그 철강 관련 회사인데 이걸 중에서 자기들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전에 내 건강검진에서 내 상태를 정확히 알듯이 우리가 단지 과거에는 이렇게 제가 좀 뭉뚱그려서 할게요. 지난 세기에는 우리가 팀워크 그러면 이걸 강조했습니다. 서플리멘터리 학계에서나 업계에서나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적합성이냐?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학연, 지연, 혈연, 국적 뭐 등등 유사. 흔히 보면 고대 나왔어? 진작 이야기하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서울대 출신은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이 이웃에 살다가 몇 년 지나서 자기 고대 후배라 하는 순간부터 막 도와주고 막 하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유사하기 때문에 뭔가 뭐 학력, 뭐 혈연, 지연 뭐 유사점 가지고 우리가 해외 가서 한국에서 왔으면 한국에서 왔어요. 이거 드세요. 뭐 이러잖아요. 여기서 뭐 째려보고 가는 사람. 서플리멘탈 핏을 우리가 팀워크 할 때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그게 성과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게 컴플리멘트. 서로 같지 않아요. 이건 보완적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같지 않지만 우리가 창의 창조성을 위해서 서로 다 같지 않다는 걸 돌려서 말하면 다양성이 높아요. 다양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태원 국적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고 다양한 뭐 주어져 그렇지 다양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도 적합이 이루어지고 팀워크 나게 하려면은 이 기법이 지금까지는 학계에서나 업계에서나 알려진 방법 중에 가장 좋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기법 뭐냐? 팀 롤 밸런싱 방법입니다. 진정 리더는 자기하고 다름이 많아도 그 다양성을 잘 파악하고 거기서 성과 낼 수 있는 사람이 현장 더 나가서 진정한 리더 아니겠느냐. 당연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자, 저는 시간 많아요. 저 남아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